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카다기 곤잘로입니다. 짜잔. 오늘은 하하지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는 약간 짬바구니랑 겹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현대자동차 더 뉴 그랜저 풀옵션 사려고 하지 마 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직접 차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는 지난해 여름 출고된 현대차 더 뉴 그랜저 2.5 가솔린 프리미엄 등급, 즉 깡통 모델입니다. 옵션으로서는 현대 스마트 센스 1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주행 보조 옵션은 그 특성상 외적으로 티나는 부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옵션 없는 깡통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뉴 그랜저를 기본형으로 뽑으면 지금 보시는 모습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믿어주세요. 제발. 참고로 출고가는 현재 기준으로 프리미엄 등급 3,294만원에 화이트 크림 외장 컬러 10만원, 현대 스마트 센스 103만원이 들어가서 총 가격이 3,407만원이 나옵니다. 약간 싼데 비싼 그런 느낌? 그럼 본격적으로 더 뉴 그랜저는 왜 풀옵션 사려고 안 해도 되는지, 그리고 왜 기본 등급을 추천드리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요,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기본형의 티가 아주 적게 난다는 겁니다. 저희가 짬바구니에서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외형이 좋아 보여야 된다, 늘 한결같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더 뉴 그랜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기본형부터 풀 LED 헤드램프가 기본이고요, LED 테일램프도 기본입니다. 사실 페리전 그랜저 같은 경우는 기본형에서 LED 헤드램프가 불가능했었죠. 그리고 과거의 기본형은 크롬 몰딩을 정말 센 크롬을 썼었고, 기본형이 아닌 다른 모델들에서는 반광 재질의 크롬을 썼었거든요. 신형은 이제 그런 차별도 없어졌습니다. 맞나? 네, 없어졌다고 합니다. 네, 사실 지금 뒷자리에 짬바정 선생님께서 숨어 계시는데요.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는 반광 크롬을 쓴다고 합니다. 전에는 딱 기본형만 일반 크롬을 썼었는데, 지금은 캘리그라피만 반광 크롬을 쓰고 나머지 등급들, 나머지 아래 등급들은 전부 다 일반 크롬을 쓴다고 하네요. 이건 뭐 캘리그라피만 팔겠다는 건가? 캘리그라피 모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캘리그라피는 머플러 팁도 다르고요, 범퍼 크롬도 다르고, 또 테일램프도 꽤 달라 보이긴 한다고 합니다. 그랜저 동호회분들 아니면 신경 거의 안 쓰시는 거.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신형 더 뉴 그랜저 같은 경우는 이 외형의 차이 때문에 굳이 높은 등급을 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실내 한번 보시죠. 이게 진짜 기본형 맞습니까? 솔직히 저도 이 차를 딱 처음 봤을 때 계기판을 빼놓고 보면 진짜 기본형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12.3인치 와이드 내비게이션 있죠? 이 내비게이션이 옵션을 넣지 않아도 그냥 기본형에 달려 나오는 거거든요. 블루링크 같은 것도 당연히 되고, 현대 카페이도 당연히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걸 기본형에서 그냥 공짜로 주더라고요. 이 모니터만으로도 실내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주도하는 것 같아요. 이 큰 모니터 덕분에 신형차 느낌이 많이 나고 약간 미래적인 느낌도 많이 납니다. 사실 더 뉴 그랜저 같은 경우는 이 12.3인치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앞좌석 전동 시트, 그리고 듀얼 프로토 에어컨, 버튼 시동 스마트 키, 레인 센서, 오토 하이빔, 오토 라이트,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오토 홀드도 당연히 있고요, 전자석 열선, 그리고 열선 운전대까지 전부 기본입니다. 그냥 기본형만 사도 지금 제가 언급드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있더라고요. 중형차, 중형 세단 같은 경우는 중상위급 이상 올라가야만 주는 것들이, 이 더 뉴 그랜저는 프리미엄 등급부터 웬만한 건 대부분 달려 있습니다. 사실 조금 아쉬운 건 전동 트렁크랑 통풍 시트 정도?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근데 그건 74만원 비싼 프리미엄 초이스를 선택하시면 다 달려 나옵니다. 통풍 시트 없는 거랑 전동 트렁크 없는 게 영 아쉬우시다면 프리미엄 초이스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짬바정 선생님이 예전에 그곳, 말할 수 없는 그곳에서 추천하셨던 게 프리미엄 초이스였죠.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소재입니다. 소재가 확실히 좋아요. 기본형인 프리미엄부터 천연 가죽 시트가 기본으로 달려 나옵니다. 인조 가죽 시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천장 보시면요, 저희가 바로 직전에
현대 팰리세이드를 탔었잖아요. 팰리세이드의 천장도 직물이긴 했었는데 그랜저 직물이 딱 보기만 해도 팰리세이드보다는 확실히 더 고급스러워요. 뭔가 더 폭신하고 뭔가 더 부드럽습니다. 확실히 이게 약간 급의 차이인가? 라는 게 이곳에서마저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 맵등도 보세요. 다른 차 스위치 딸깍딸깍 거리는 것들이랑은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 바닥 매트도 더 두껍고 더 부드럽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짬바정 쌤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포인트거든요. 항상 저한테 얘기하셨던 게 차의 급을 올리면 가격표상에서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그런 요소들까지 더 좋아진다고 항상 말씀을 하셨었는데 딱 그 말씀이 이런 포인트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최고 등급인 캘리그라피나 익스클루시브까지 가지 않아도 실내가 정말 고급집니다. 이 대시보드도 물론 우레탄이에요. 딱딱한 플라스틱이 아니고. 사실 저는 그냥 눈으로 봤을 때 가죽인 줄 알았어요. 이 정도 고급감이라면 확실히 고급차가 맞네요, 진짜. 중형차 풀옵션 모델보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그랜저 기본형이 훨씬 더 고급집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옵션도 상당히 풍부합니다. 스마트 센스를 넣지 않아도 차로 유지 보조가 기본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시내에서도 지가 그냥 알아서 조향하면서 가요. 그냥 악셀이랑 브레이크만 잘 밟아도 되는 거죠. 이렇게. 진짜 편하다. 네, 이렇게 전방 차량 출발 알림도 잘 되고 하이빔 보조도 기본입니다. 당연히 전방 충돌 방지 보조도 기본으로 있고요. 물론 이 차는 스마트 센스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고속도로 주행 보조까지 있는데 저는 어차피 고속도로 주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103만원 아낄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스마트 센스 넣으세요. 특히 뭐 고속도로 주행이 잦으신 분들은 스센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 사실은 짬바정 쌤께서 지인분께 잠깐 빌려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기본형 갖고 오신다 그래가지고 되게 별로일 줄 알았어요. 왜냐면 진짜 문자 그대로 깡통이니까. 그런데 이게 웬걸?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기판 말고는 기본형인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짬바정 쌤님 모두 더 뉴 그랜저를 만약에 산다면 이렇게 사겠다고 만장일치를 받습니다. 3,368만원짜리 프리미엄 초이스에 44만원짜리 휠타이어 옵션, 18인치 휠타이어 옵션, 이렇게 뽑으면 3,412만원이거든요 사실 K5에 옵션 조금 넣은 거랑 이 옵션 장비들은 거의 비슷한데 하차감은 뭐 그랜저니까 하하지마. 또 너무 장점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단점도 얘기해 보도록 하죠. 우선 이 기본형 계기판 있잖아요. 생각보다는 디테일도 꽤 괜찮고 가운데 클러스터, 가운데 액정도 컬러가 들어가서 정보도 꽤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계기판 각도가, 계기판 각이 너무 서 있어서 이 핸들에 계기판이 살짝 가려집니다. 속도계랑 이 RPM 게이지가 조금씩 가려지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 계기판 같은 경우는 88만원짜리 플래티넘 옵션을 넣으면 전자식 계기판으로 바뀌는데요. 저는 그냥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플래티넘 안 넣는다고 해서 계기판이 아예 없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입니다. 이 두 번째 단점이 조금 큰데 이 차가 지금 스마트 스트림 2.5 가솔린 엔진을 달고 있거든요. 연비도 괜찮고 정숙성도 우수하고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힘은 조금 없지만 괜찮다, 무난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진짜 큰 문제가 있습니다. 노킹이 너무 심해요. 저희 회사 주차장 올라올 때 이렇게 길게 된 오르막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오르막을 오를 때 노킹이 진짜 너무 심해서 진짜 과장 안 보태고 디젤 차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평소에 이렇게 평지를 다닐 때도 노킹 소리가 나고요. RPM을 조금 높여서 3000rpm으로 돌리면 노킹이 진짜 너무 많이 납니다. 지금도 딸깍딸깍 약간 이런 느낌이. 정지해 있다가 출발할 때 좀 엑셀을 깊게 밟으면 노킹이 10번에 8, 9번 나는 것 같아요. 그냥 까랑까랑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진짜 부서지는 소리가 나요. 황당할 정도로. 처음에는 이러다 말겠지, 어차피 보증기간 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이 노킹음이 계속 나다 보니까 이러다 불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불안감이 듭니다. 좀 무서워요 사실. 참고로 이 차의 차주분께서 차를 진짜 잘 모르시고 관심도 사실 뭐 없으신 분인데 엔진 소리가 거칠게 날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노킹 소리를 거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 뉴 그랜저를 풀옵션으로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 기본형도 충분한 이유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말한 단점이 임팩트가 사실 좀 큰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랜저를 사실 거면 진짜 기본형 이 프리미엄 등급 사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옵션도 너무 많고 실내도 고급지고 솔직하게 말해서 뭐 외관만 놓고 봐서는 뭐가 기본형이고 뭐가 캘리그라피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단점이 너무 큰가? 아무튼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마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그럼 안녕. 하지마 아니 하지마